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장 제4절에서는 시장과 가치 재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판매 활동 영역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는 기업의 위협인 동시에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보다 느린 변화가 기업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답은 조직원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시장을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수직시장과 수평시장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별 시장을 수직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수산물시장, 농산물시장 이런 것들 수직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정 수직시장에서 가치사슬 전체를 통합하는 것을 수직계열화 또는 수직시장 통합이라고 합니다. 특정 수직시장에서 다른 수직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수평시장 확장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가 기업 전체의 가치를 명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치 재현은 기업이 시장에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 가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3장 제4절에서는 시장과 가치 재현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장 제5절 가치 사슬과 포지셔닝 전략을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는 가치 사슬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그리고 경쟁 우위 달성을 위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포터의 업적 중 하나는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가치 사슬로 설명한 것입니다. Value Chain. 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고 부품을 조달하고 제품을 제작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마케팅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런 핵심 프로세스를 넓은 의미의 가치 사슬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부가가치 활동, 가치 지원 활동, 비부가가치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고객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거해야 할 비부가가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서 이러한 비부가가치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용을 뺀 것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마진, 즉 이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은 결국 가치 지원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비부가가치 활동을 최대한 제거하여 고객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부가가치 활동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포터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위치를 정하는 일이라고 전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포지셔닝 또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전략과 거의 동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폴 하먼도 포지션은 결국
기업의 목적을 말하며 고객에게 회사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설정하면 차별적 우위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포지셔닝이라는 위치 설정 개념과 더불어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투자한다는 선택 활동의 개념으로 우리는 사용할 것입니다. 기업이 취하는 포지셔닝은 결국 고객이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전형적인 마케팅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왜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해 대부분 내부 분석과 외부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과 시장의 변화, 경쟁사의 변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왜에 대한 소재이며 시장 상황 분석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산업시장에서 시장을 나눌 때 인구 통계학적 계층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B2B 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세분화합니다.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같은 것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 집단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세분화된 시장에 대하여 어떤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 타겟팅입니다. 그리고 표적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나 솔루션과 가치 명제를 전달하고 프로모션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분화,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을 하나로 묶어서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3장 제5절에서 가치 사슬과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주로 가치 사슬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그리고 경쟁 우위 달성을 위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장의 마지막 절인 제6절에서는 사업계획 프로세스와 IT 구축 프로세스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3장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경영세계에서 경영자와 관리자가 주목하고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제를 가치 사슬의 범위에서 논리적으로 통일시키고 또 실행에 옮기는 역량인 것입니다. 기업이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과 체계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큰 그림은 사업계획 프로세스 정의로 되고 이 체계적인 운영체제는 IT 구축 프로세스가 지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첫 그림은 일반적인 사업계획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부서에서 하위 부서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므로 전사적 사업계획, 사업부문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부문 운영계획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은 목표를 정확히 해주고 비교 기준을 제시하며 조직 학습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운영 시스템이 원활히 지원해줘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도모하는 일의 범주가 새로운 사업을 포괄한다면 IT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의 초기부터 IT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 사업계획 역시
전략부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방법론이 ISP, Information Systems Planning이며 이 밖에도 사업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IT 전략 기법이 있습니다. IT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다음은 기획 및 구축 단계입니다. ERP 시스템인 경우는 ARIS, Architecture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모델링 기법이 권고됩니다. 이것으로 제3장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심도 깊은 이해와 응용을 위해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 다양한 경영 주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